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동산 소송이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수경매 제일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지분 매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는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의 세 번째 물건입니다. 오늘 세 번째 물건하고 네 번째 물건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우리 강의 들으시고 나면은 저한테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오늘 강의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재밌는 거를 보려면 강의를 들어야 돼, 영화를 봐야 돼. 즉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걸 재미로 듣지 마시고, 특수경매는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떨어진 건데, 떨어진 거를 사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이걸 옛날 걸 가지고 무슨 재미로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물건입니다. 제목이 땅 한 필지를 세 사람에게 매각하다 이거고, 그 다음에 협상 주선에 나선 마을 이장,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2014 타경 13899, 지금 보면 낙찰 받은 것이 지금 언제냐면은 2015년이면 지금서부터 한 9년 전 얘기입니다. 자, 감정 가격이 보면 대지만 261평에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인데, 땅 주인과 건물주는 같기 때문에 하나는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법정상권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 하나가 있는 그런 땅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감정 가격이 1억 3,500인데 6,600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 8,700에 낙찰을 받은 게 있는데, 여기 두 분이 입찰에 들어갔는데 두 분이 전부 다 제 수강생이었댔어요. 근데 여기 낙찰 받으신 분은 8,700만 원을 주고 낙찰을 받으신 분은, 이분은 저한테 오기 전에 아파트를 주로 낙찰을 받으신 분이다 보니까 아파트는 최저가에서 상당히 좀 질러서 받아야 되다 보니까 질르신 거고, 이분은 저한테다가 수강을 받으신 분인데 저한테 얼마 정도쯤 들어가면 되겠냐 해서, 이러한 특수경매는 낙찰자가 없으니까 최저가에서 그냥 한 100만 원만 더 쓰고 들어가십시오 했더니 6,725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하나는 8,700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8,700 나가는 보고 우리 수강생이 떨어졌길래, 누가 이런 특수경매를 이렇게 질러서 낙찰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오더니 제가 낙찰 받은 건데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경매를 하다 보니까 좀 질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질러서 낙찰을 받지 마십시오. 특수경매는 파는 가격이 감정가보다 조금 싸게 판다고 생각하시고 팔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판다고 했을 때에 내가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감정 가격 자체가 1억 3,500이 되다 보니까 질러서 8,700에 질러서 낙찰을 받았지만 사실은 수익이 있긴 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낙찰을 받고
해결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자체가 보면은 759번지에 지목이 대지돼 있고 한 필지로 돼 있는데 주택 한 필지와 또 다른 주택 여기 있는 요 주택 또 하나 있는 거 이건 뭐야? 지회입니다. 그러니까 요 주택에 필요한 요 나머지가 여기에 있는 그 부속이고 또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이 누구가 있는데 1997년도에 들어와 있죠. 여기 보시면 근저당이 2006년도다 보니까 이건 한참 전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것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때 제출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것이 경매로 나온 항공사진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여기 집이 있고 또 위쪽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한 필지를 세 등분을 해서 윗집에서 하나 쓰고 있고 밑에 집에서 쓰고 있고 가운데 거는 이 두 집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 토지 전체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저로서는 낙찰을 받기 전에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이 땅을 분할을 해서 이 건물 주인에게 내가 팔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땅을 주인해서 이 건물 주인에게 팔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현황이 도로로 쓰고 있지만은 여기에 집을 이 사람이 판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현황 도로를 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른 데 판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땅이 5천만 원이니 6천만 원이 간다 그러면 지적주장 들어오기 때문에 이 땅 가격은 반 가격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도로도 이 사람에게 판다 그러면 살 수 있을 거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3등분으로 쪼개서 세 사람에 팔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던 겁니다. 추천을 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왼쪽에 있는 집이 이런 옛날 집인데 여기에 보면 지붕만 있고 여기는 툇마루만 있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가 있고 가운데 여기 뭐가 있죠? 도로가 있고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집이 한자가 있습니다. 현황은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지 몰랐는데 한 분이 오셔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길래 그러면 잔금을 내십시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허가를 나고 나서 10월 달에 잔금을 냈죠. 자, 잔금을 내고 났으니까 이제 제가 저보고 좀 해결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어디로 찾아갔냐면 제일 먼저 찾은 지 이 집부터 먼저 갔습니다. 이 집에를 제가 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고등학생쯤 되는 남자아이가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어른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들어가서 어른이 나오더니 저보고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좀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경매로 당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나가서 합시다 해서 제가 그분하고 나와서 길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끔 되는데
제가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먼저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제가 원하는 것을 이분이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땅 전체가 제 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암에 걸려서, 성수 씨 이거 얘기 먼저 들었었어요? 처음 듣는 거죠? 암에 걸려서 제가 이렇게 경매로 나가게끔 됐는데 사실은 작년에 완치가 돼서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집이 있는 이 땅은 제가 다시 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서부터 추천할 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다 그랬죠? 여기에 살고 있는 건물 주인한테 팔고 빠져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이상 좋은 거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가 깔고 있는 땅은 자기가 좀 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목적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건물 주인께서 이 땅을 다시 사신다면 당연히 제가 건물 주인한테 팔죠. 만약에 건물 주인께서 사신다 그러면은 현 시가보다 10%는 내가 싸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땅을 다시 살 만큼 목돈은 없습니다. 따라서 좀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이 사람에게 8천만 원에 팔겠다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3천만 원을 서로 대출하는 걸로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자를 얼마씩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저 3천만 원이 다 들어오면은 등기 이전을 시켜줘요. 계약서만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새로 사는 사람이 목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했던 이기 때문에 그 걱정하지 마라. 한데 단 제가 이런 얘기죠. 다만 제가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돈을 주실 수 있는 날짜를 약속하시고 약속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시간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여기 도로에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분이 길에서 내가 이분하고 나하고 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누구? 뭔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 우리 땅 이분이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인데 내가 살고 있는 땅 다시 나한테 살게끔 해달라 그랬더니 시가보다 한 10%는 싸게 준다고 했고 시간도 충분히 준다고 해갖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있는 중이야 하고 그 지나가는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래? 그러더니 자전거를 저기다가 세워놓고 오더니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해냐면 제가 이 동네 이장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이게 경매에 나온 거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누구가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만 해주신다면 제가 앞에 땅도 도로도 내가 나서서 팔아드릴게요. 이러다 보니까 이장이 나서게끔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집도 하고 도로 이 뒷집하고도 다 따져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장이 나선다니까 나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내가 되려 이장님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이장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협상은 이장님께서 해주시고 가격만 결정해야 되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동네 가격이 한 60만 원 정도쯤 되니까 10% 깎아서 55만 원에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55만 원 가격에 아주 이장님께서 좀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장이 그 잘못된 가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쪽을 가르치면 저쪽이 있죠, 저쪽. 저 집이 작년에 서울 사람이 땅을 사갖고 와서 지었는데 저 사람이 작년에 그거 살 때 50만 원입니다. 여기 60만 원이라는 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이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45만 원에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저는 45만 원에 판다고 해도 문제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않고 이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장님 말씀을 믿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장님 45만 원에 파는 걸로 하고 이장님께서 다 협상을 해서 사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계약해로 내려오겠으니까 이장님이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시고 만약에 제 전화번호가 몇 번인데 협상이 다 되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볼 거가 없었죠. 한 일주일 있었더니 이장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기가 다 됐으니까 계약하러 내려오라고. 계약을 하려면은 번지수가 있어야 되고 평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그 4명이 모여가지고 평당 얼마로 계약을 하기로 한다 해놓고 이거를 땅을 분할을 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기로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놓고 가계약서를 쓰고 올라온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걸 이제 3등분으로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안성시청 앞에 토목설계사무실 가서 이것을 좀 분할을 하게끔 해달라 했는데 지목이 여기 대지거든요. 근데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잘랐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지 않으면 분할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기 전에 그 토목설계사 사무실 가기 전에 안성시청의 건축과를 가서 여기 도로가 있고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한번 괜찮은지 한번 좀 봐주시자 그랬더니 건축 담당자가 저한테다가 이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이 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벽 없습니다. 벽 없습니다. 이 벽이 없죠. 벽 없습니다. 그랬더니 벽 없어요. 그럼 뭐 건폐율 용적률 충분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길래 제가 그 건축가 나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토목설계 사무실 가서 이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분할해달라. 가운데 도로, 땅 이렇게 분할해달라.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현황 측량부터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현황 측량 신청을 해놨다. 땅 주인이 신청을 해야지 그 사람 신청하면 안 됩니다. 신청을 해놨으니까 그 신청해놓은 걸 가지고 그대로 분할하게끔 해달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내가 이 건축가에 가서 물어봤더니 뭐 분할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뭐 200만 원인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50만 원씩 합시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깎아주고 계약금 50만 원 주고 분할이 다 되면 하는 걸로 하고 현황 측량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황 측량을 신청했더니 현황 측량이 이렇게 나왔죠. 이건 자르는 것이 아니라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봐서 가운데 니은이 도로가 돼 있고 기역이 이렇게 있고 니은이 이렇게 있다고 현황에 의해서 여기 뭐가 있죠. 이렇게 보면 면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번지수는 없이 현황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황대로 잘라달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 개발행위 허가를 토목설계사무실에 하는 겁니다. 그거를 150만 원을 주는 걸로 계약을 하고 올라왔는데 계약을 하고 50만 원 주고 올라오고 있는 도중에 설계사무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분할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분할해 준다고 해서 담당자 만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셨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담당자 만났더니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안 잘라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거 분할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목 담당자에게 그러면 내가 직접 들어갈 테니까 내가 다시 며칠 있다 갈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하고 있다가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토목설계사무실 갔어요. 가서 누가 안 된다 그래? 나하고 담당자한테 같이 가보자.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갑시다 하고 나한테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개발행위 허가과가 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의 개발 담당. 그러면서 그 뒤에서 갖고 저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 제가 가서 물어봤죠. 여기에 이 현황 지적, 현황 측량이 된 거, 이걸 가지고 분할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분할이 안 된다고 하셨다는데 왜 분할이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안 되죠. 여기 뭐가 건물 있잖아요. 뭐가 건물 있으면 안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땅을 잘라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땅을 자르는 방법,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국토위기껏 이용하라는 법률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자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르는 방법은 지목을 변경해서 자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이 하나가 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를 지목을 뭘로 만들어? 주차장 용지, 주차장 이렇게 만들면 지목이 달라지면서 잘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제일 첫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자르는 법. 두 번째는 지목을 달리면서 자르는 법입니다. 세 번째 자르는 방법, 등기 이전해서 자르는 방법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00평 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팔으려고 내놓는데 먼저 가분할을 해놓죠. 그러니까 1000평짜리 땅을 200평씩 가분할 해놔갖고 현재는 안 잘라진 겁니다. 가분할 해갖고 내놓으면 내 이름이 이제 철수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영희가 사지 않습니까? 영희가 사는데 영희가 1000평을 다 사는 게 아니라 200평만 사죠. 그러면 200평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200평을 등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1000평 중에서 여기에 200평만 철수 이름에서 영희 이름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면은 할 수 없이 주인이 달라지니까 잘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자르는 방법인데 제일 첫 번째 자르는 방법이 뭐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 허가를 해서 자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목이 달라지면 달라지게끔 됩니다. 세 번째는 땅 주인이 달라지다 보니까 잘라지는 겁니다. 네 번째 자르는 방법은 판결로 자르는 겁니다. 판결로 자른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땅 하나를 세 명이 같이 사죠. 그 3분의 1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3분의 1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내가 땅을 세 명이 공유로 갖고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야 되겠다. 잘라주십시오 하는 소송을 내는 겁니다. 소송을 내면은 판사님께서는 무조건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자르게끔 판결을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합의를 해와라. 그러면 세 명이서 철수는 여기 갖고 영희는 여기 갖고 순이는 여기가 갖겠습니다 하고 합의한 걸 가지고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판사님 그거 보시고 영희야 너 이렇게 자른 거 합의하냐? 네. 순이야 합의하냐? 네. 철수야 너 합의하냐? 네. 그러면 그대로 잘라라고 판결을 내려준 그 판결에 대해서 자르는 겁니다. 소송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여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 허가에 의해서 자르는 겁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에 의해서 자를 때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맞게끔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아야 돼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넓이가 최소 면적이 넘어가야 되고 넓이도 최소 거리를 더 넘겨가야지 잘라줍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현황이 산소가 있다고 할 땐 잘라줍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경기가 있을 때 잘라줍니다. 땅이 내 땅인 줄 알고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옆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땅을 잘라야 돼, 건물을 잘라야 돼요. 땅을 자르게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만큼 잘라서 자른다. 근데 자르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자르면서 합의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잘라준다 이러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100평이 있고 여기에 100평이 있는데 7평이 옆집을 넘어갔어. 옆집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 100평에서 7평을 이쪽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107평이 되고 여기는 93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평을 자르게끔 되는데 7평만 잘라서 가만히 놓는 건 안 해주지만은 자르면서 합의를 해주십시오 하면 잘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잘라주는 거 뭘로 잘라주냐면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잘라달라 그러면 잘라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담당자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은 여기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못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에 땅을 지목이 대지인데 대지를 잘라달라고 했을 때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안 잘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내가 얘기했죠. 나는 자르는 것을 여기 가운데 여기 집이 두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운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잘라달라는 것이다. 얘기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도로를 해서 두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개발행위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도로 분할이라고 해서 신청해야지 대지 분할이라고 신청했으니까 안 되지만은 도로 분할이라고 신청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토목설계 사무실에 같이 간 사람 보고 얘기 들었지? 예, 알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잘라달라고 했을 때에 안 잘라주니까 뒤 원래 토목 설계사무실에서 민원인님 이렇게 하면 안 잘라주니까 제 신청을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신청해서 분할이 되는 것이 여기 두 개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지목이 되지라도 건축법에서는 안 잘라주는 겁니다. 자기가 나를 가르쳐줘야 돼. 내가 자기를 토목업자를 가르쳐줘야 돼. 내가 토목 설계 사무실에다가 150만 원 주고 막혔잖아요. 그러면 토목 설계 사무실에 나를 가르쳐줘야 돼. 내가 가르쳐줘야 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토지 개발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못 자른다고 그냥 오는 겁니다. 그거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시 신청합시오 그러더라고. 들었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땅 주인이 대지를 잘라달라는 걸로 신청하는 거는 내 땅만 있으면 되지만 가운데 뭘 하기 위해서 도로를 잘라달라고 하는 건 누가 잘라달라고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잘라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의 집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자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신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이 두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서 개발행위 허가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먼저 번에 이 두 사람하고 계약했었던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복사를 해주고 이 토목설계사무실에다가 이 도로 분할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라 했더니 허가가 난 거예요. 며칠 있다가 저한테 토목설계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허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다고 해도 허가증을 바로 주지 않습니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 허가증을 받으려면 뭘 줘야 되죠? 입찰, 그러니까 원상복구 보증금. 네. 현금으로 내도 되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내도 되는데 그 보증보험 증권을 줘야지 입찰 보증을 허가증을 줍니다. 그러니까 허가증을 내놓고 그 면적에 의해서 담당자가 쪽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쪽지만 주는 거예요. 그 쪽지를 가지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갖다 줘야지 허가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가가 났다 그러니까 허가증 찾으러 갔죠. 갔더니 그 토목설계사하면서 쪽지만 가지고 저를 주면서 이 쪽지를 가지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다가 제출해야 되니까 제출하면은 허가증을 줄 겁니다. 그럼 허가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여기 뒤로 우리 설계사무실 돌아가서 뒤쪽에 한 50m만 가면 무슨 빌딩 4층짜리 빌딩인데 그 4층이 이행보증보험증권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이 1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럼 나 달라고 그랬더니 토목설계사무실에서 하는 얘기가 근데 교수님이 가시면 안 해줄걸요? 여기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을 누가 했죠? 이 집주인이 했죠. 본인이 가지 않으면 그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끊어줄 텐데요. 본인을 모시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제가 갔어요. 가서 쪽지를 주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15,000원 하고요. 신분증 주세요 그러더라고. 신분증하고 15,000원 줬더니 이렇게 보더니 신분증 보더니 담당 여직원이 응? 여기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네요. 이거 같은 분은 아니면 못 해드려요. 안 됩니다 하고 15,000원하고 신분증 도로 주더라고. 내려와서 여기를 가서 이 노인네들을 모시고 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뭐한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뭐 하는 증권이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뭐 하는 돈이냐? 그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공사를 중단하게끔 되면은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 원상 복구시켜 놓는 돈을 보증을 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보게끔 되면 공사가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한번 우겨보자 하고 제가 사실은 담당자를 만나러 갔더니 담당자가 마침 출타 중이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럼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냐 했더니 앞에 있는 여자가 저분이 책임자시니까요. 저분 책임자고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 그걸 갔죠. 여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으라고 했는데 여기 공사는 이미 다 해야 된 거 아니냐.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원상복구하는 건데 원상복구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나 있는데 무슨 원상복구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냥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 그냥 허가증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책임자라는 분이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당신이 여기 도로를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했지 않냐? 왜 하겠다고 신청했냐? 다 됐다고 신청하지. 그러면은 안 돼도 되지만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야. 이때만 해도 내가 좀 젊었어. 조금 좀 사람이 좀 꼬라지가 나다 보니까 그래? 안성시청에 가서 이제 담당이 쓸데없는 거 갖고 우기면은 당연히 해줘야 될 걸 갖고 안 해줄 때에 담당자하고 싸우지 마시고 감사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나와서 2층에 올라갔더니 감사과가 있더라고요. 그 감사과에 가서 이 담당자가 허가증을 안 주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죠. 그랬더니 감사과 직원은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지질 않아요. 참 그래요? 어느 건 무슨 때문이죠? 어느 건 누구죠? 어느 건 누구라 했더니 거기 전화 걸어서 여기 감사실인데 누구 좀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담당자가 올라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부분 감사과 직원이 대부분 그래요. 여기 담당자가 올라오셨으니까 지금 민원인님이 하시고 싶은 말 하세요. 그러면 담당자도 듣고 저도 듣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내가 이제 공사도 다 끝났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행보증증권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 허가증을 줄 수 있지 않냐고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더니 감사과 직원이 저한테다가 얘기 다 하셨습니까? 예, 얘기 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서부터 담당자가 한 얘기를 하는데 담당자 하는 얘기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자, 담당자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담당자가 똑같은 얘기에 아니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했을 때 너희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하지 왜 아니 그러니까 다 해놨다고 신청을 하지 어떻게 하겠다고 신청해놓고 공사가 다 됐으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도 안 끊고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지 않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감사과 직원이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행보증보험증권 15,000원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보면 32년 몇월 며칠로 가면은 이 사람이 제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으러 갔더니 본인이 안 온다고 해서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왔는데, 만약에 15,000원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으려면은 이 여자가 앰뷸런스 타고 여기 와야 됩니다. 15,000원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 끊기 위해서 당사자가 앰뷸런스 타고 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고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과 직원이 그 직원한테다가 본인이 안 오면 이거 안 끊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안 끊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감사과 직원이 해주라고 좀 깜빡했던 것 같아. 예, 안 해줍니다. 그러더니 바로 날 보면 그럼 아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나는 돈 15,000원 안 내려고 그러는 줄 알았죠. 알았어요. 내려갑시다.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뭐 하나 내고 오라 그랬더니 뭐 몇천 원짜리 해서 내려서 영수증 줬더니 그 허가서를 주더라고. 자, 허가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착공계를 내야 되고, 착공계를 내고 나면 준공계를 내는 겁니다. 순서가. 준공이 난 걸 가지고 지적공사에다 갖다 주면 분할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개발인 허가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허가증을 받은 걸 가지고 토목설계 사무실 가서 착공계 내라. 허가증 받아왔다. 그랬더니 토목설계 사무실 소장이 아니 이거 교수님이 이거 받으셨는데 이거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끊고도 이거 받아오셨습니까? 물어보더니. 그러니까 소장은 내가 가서 절대로 허가증 못 받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2시간 만에 받아갖고 와서 주니까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가서 받아왔는데 했더니 그 토목설계사무실 소장이 제가 20년 동안 여기서 토목설계 하면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끊고 받아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알았어. 그거 염려하지 말고 착공계 내고 그 다음에 준공계 내. 날짜 맞춰 적당하게 내.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이 됐죠, 이렇게. 정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됐으니까 이제 평수도 나왔고 분할이 됐기 때문에 뭐가 나왔죠? 번지수가 나왔죠, 이제. 번지수가 나와야지 등기 이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장한테 전화를 했죠. 번지수 다 나왔으니까 분할도 다 됐고 잔금을 주면서 등기 이전하면 되지 않는다. 날짜를 잡아달라. 그랬더니 몇 월 며칠 날로 합시다. 해가지고 가서 잔금 받고 등기 이전 해주고 끝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것도 처음서부터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윗집 밑에집 도로 주인 쓰는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협상을 해야지 되는 것이 맞는데 처음서부터 이장이 되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장이 저 대신 다 해주고 가격도 다 얘기해갖고 했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끝냈던 사건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될 때에 분할하는 방법, 여러분이 어떤 땅을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 한 사람한테도 팔 수 있지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분할해서 팔아야 될 수 있을 때 제가 한 이 얘기를 참조한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제일 먼저 해야 되지. 낙찰받아서 잔금 냈어. 뭐부터 해야 돼요? 팔아야죠. 아니, 누구한테 팔지 생각해. 아니, 제일 먼저 지적과에 가서 현황 측량. 면적이 얼마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잘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집이 세 채, 네 채 이렇게 있는 거를 제가 할 때는 제일 먼저 분할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건물이 없게끔 분할할 수 있게끔 현황 측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적공사에 가서 분할이 할 수 있는 땅으로 분할을 해서 가분할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것이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건물주한테 가서 사겠느냐 얼마다 사겠냐 그러면 그 가분할된 거 갖고 그 사람한테 파는 거고 안 사 그러면 그 사람에게 건물을 가지고 지도를 내느라고 청구를 하고 또 판다 그러면 파는 사람 산다 그러면 사는 사람의 땅만 가지고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부터 한다고 다시 한번? 뭐부터 한다고? 현황 측량. 그러니까 그 분할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아놓고 그 동네 가격이 얼마니까 당신이 사면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게끔 되는 겁니다. 분할을 해서 팔 줄 알아야 되는 그 실전 사례를 설명드린 겁니다.